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민법 달고나 판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았죠?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하루하루 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에 민법을 다 정리하시면 민법에서 고득 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쯤이면 내일 그냥 시험 보면 좋겠다, 뭐 합격하든 말든 시험 빨리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시험 합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방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고나 제4강입니다. 자, 15번. 이제 전세권이 용의물적 권능과 담보물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비추어 전세권이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쳐요.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도 이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래 미줄에 유효로 일단 추정된다. 시작되기 전이라도 등기 공무원이 해줬죠. 그럼 유효로 추정됩니다. 다음 16번.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경로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선등기가 원인 모유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 후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는,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죠. 뒤에 전부 무효입니다. 그 다음 밑줄,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 후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이거 전부 다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라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등기부를 폐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한데 여기처럼 이중 보존 등기 무효일 때 그걸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17번. 자, 등기 형식적 요건입니다. 등기는 먼저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 아니죠.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네 글자로 불법 말소. 그럼 불법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라고 읽으셔야 돼요. 다음 18번. 이제 갑에게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현재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을은 자기가 등기가 유효하라고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근데 갑이 그래요. 야, 을, 너 등기 무효지? 을은 나 유효인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그래서 을과 다투는 상대방, 전 소유자가 을 등기가 유효하다고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원용하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을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갑의 전 소유자, 이 전 소유자를 7글자로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변동 당사자라죠. 작년 시험은 권리변동 당사자로 나왔습니다. 한 글자로 갑, 그래요. 갑. 다 주장할 수 있다. 다음 19번. 이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갑이 전 소유자인데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양수했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갑은 나 판 적 없는데 라고 그래요. 양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 추정되는데 을은 현재 양수, 이런 승계 취득을 주장했죠. 근데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면 을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보존 등기 나오면 시험에서 깨진다. 99% 깨진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잘 모르더라도 보존 등기죠? 그럼 깨진다. 그래 보세요. 다음 20번. 이제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죠?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즉 가등기 가능하답니다. 다음 이 두 가지가 엄청 어렵고 중요합니다. 왼쪽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고, 오른쪽은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둘 다 채권입니다. 내 왼쪽은 원인이 매매, 오른쪽은 취득시입니다. 그럼 자, 이게 왼쪽이 중간 생략 등기죠.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유에게 전매하고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 물권적 청구권 아니죠? 을이 아직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입니다. 한편 병도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이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 3자 간 전원합이 있다면 그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례 논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우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 채청이 있죠?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 주었어요. 그럼 양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병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윗그림하고 똑같죠. 그럼 윗그림에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3자 간 전원합의. 그러니까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안 되고 갑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쪽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죠. 그러니까 갑남 을려인데 을려가 예뻐서 갑이 특비를 을에게 판 겁니다. 매매 대금도 한 5천만 원 깎아줬어요. 을이 마음에 들어서. 왜 그런 거죠? 을에게 등기 청구를 받으려고. 그러면서 을을 작업하려고. 그러면 을에게 등기 청구를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 조폭병한테 등기 청구를 채권을 양도하고 조폭이 청구하면 갑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은 을 얼굴 보고 5천 깎아줄 건데 을에게 청구를 받아야겠죠. 조폭병이 청구하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갑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도 여자고 병이 더 예뻐요. 그럼 갑이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동의나 승낙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오른쪽은 취득시효죠. 자,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취득시 완성합니다. 을은 갑에게 등기초원권 채청이 있는데 자기는 왼쪽 매매랑 다르죠. 왼쪽 매매는 갑이 을려가 마음에 들어 판 것인데 여기 오른쪽 취득시효는 갑과 을은 20년간 얼굴 본 적 없습니다.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몰라요. 그게 다릅니다. 아무런 원인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을이 갑에게 등기초원권 채청이 있는데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주면 이때 병은 바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 동의 없어도 돼요. 왜냐면 갑은 을이든 병이든 원래 누군지 얼굴 몰랐으니까 누구한테 청구받더라도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네 왼쪽의 매매는 갑이 특별히 을에게 팔았죠? 그럼 병이 청구하려면 갑 동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럼 21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가 각 갑이죠. 갑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 을에 채무자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 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22번 그러나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원권 채권이죠. 채권 양도 경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원권에 관한 양도 제한 법리 써 있어요. 그 양도 제한 법리가 21번의 밑줄 갑 승낙이라 동의를 유한한 겁니다. 다시 밑줄 22번 양도 제한 법리가 뭐라고요? 채무자 승낙이나 동의를 유한다 법리가 여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갑 동의 없이도 을은 병한테 양도해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번, 21번하고 똑같아요. 자, 23번 비록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초원권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논의로 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번, 23번이 똑같고 22번은 취득시효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두 가지 써 있습니까?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권하고 아래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권. 이 가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 두 가지는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글자가 달라요. 자, 윗그림은 갑 앞에 소유권 등기가 되는데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갑이 병에게 팔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리고 나서 을이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니까 2번과 4번 중간에 있는 중간처분 병은 소유권 뺏깁니다. 자, 그럼 을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했죠. 그럼 을은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합니까? 누구를 확 죽여버리니까? 병 확 죽여버리죠. 병지 지금 난리 났어요. 누구 자살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건 평화로운 게 아니라 누구를 확 죽여버리고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아래 단순한 소유권 이전은 달라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래서 을이 소유권 등기하면 이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두 사람이 매매했죠. 돈 주고 악수하고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을은 아주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하고 위쪽은 확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시험 문제, 서로 같은 청구 다릅니다. 서로 성질이 다른 청구. 위쪽은 지랄 같아요. 아래쪽은 온순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험 문제, 이 갑부동산이 있는데 을 앞으로 명의시삭 약정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이거 원래 무효인데, 자, 만약에 수탁자 을이 제3자 병에게 팔아버리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이 못 팔게 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을 명의로 가등기해 둡니다. 그럼 을이 가등기 설정자죠. 갑이 가등기권자. 그럼 못 팔겠죠. 그럼 갑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가 생깁니다.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 청구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으로 평화롭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 아래 또 다른 소유권 취득 원인인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왼쪽에서 서로 다른 청구라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판시했냐면,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자, 을 앞으로 등기, 자, 처음부터 보세요. 갑이 명의시탁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고 갑 명의로 가등기하니까 갑은 본등기 청구가 생겼죠. 근데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오니까 을의 채권자 병이 을 소유 등기를 가압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본등기 청구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서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아래 3번 또 다른 소유권 취득 원인인 본등기 청구가 만약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갑은 소유권 등기가 5번이죠. 근데 병 가등기가 4번이죠. 그럼 갑은 병의 가압류입니다. 병의 가압류. 4번이죠. 그럼 갑은 병의 가압류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법원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따라서 이제 와서 갑이 본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순위가 몇 번으로 소급해요? 순위가 동그라미 3번으로 소급하니까 중간 처분인 4번 가압류는 직구말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가 없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혼동 소멸하지 않는다. 둘 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24번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된 때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는 것이므로, 자, 가로 쳐봐요. 첫 번째 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가로 써보세요. 확 죽여버려.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쳐봐요. 자, 가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로 씁니다. 평화로워. 그러니까 이 두 가로는 비록 등기 원인은 동일하죠. 다 소유권 취득이 동일해요. 근데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 같은 청구입니까? 다른 청구입니까? 다른 청구 동그라미 다른 청구로 봐야 된다. 다음에 25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가 경로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 갑이 가등기 설정자가 을이죠.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와서 설정자가 을입니다. 을의 가지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권자 갑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 을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다여 평화롭게 받았죠. 받아가요 혼동법리에 의해서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확 죽여버린 거, 이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판례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6번 간접점입니다. 자, 갑에게 X란 물건이 있는데 을에게 임대차거나 뭐 부동산을 전세권, 지상권에 했다. 또 물건을 임차하면 을이 물건을 점유하죠. 그럼 갑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을에게 반환 청구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합니다. 그럼 이런 점유 매기 관계를 통해서 을이 하는 점유가 직접 점유입니다. 그럼 이 점유 매기 관계는 지금 여기 위에 네 가지는 갑과 을 당사자가 원해서 했죠. 이 법률 행위로 점유 매기 관계 성립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 심의 안 나왔어요. 법률 규정이나 국가 행위에서도 점유 매기 관계 성립해서 간접 점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상위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관청, 을이 하위 단체예요. 수임, 일 맡은 관청. 그러면 상위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에게 일을 맡기려면 뭔가 위임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내부적 조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상위가 하위한테 까라 무조건 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상위가 하위한테 일을 시키려면 위임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임 조례에 의해서 하위 지자체가 공원을 점유합니다. 하위 지자체가 직접 점유고 상위 지자체 시켰죠? 이자가 간접 점유로 점유 매개관계도 이렇게 법률 규정이나 국가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직 심의 안 나왔어요. 그 다음 27번 8번입니다. 이제 점유자는 좋은 게 추정되죠. 자선, 평공 추정된다. 뭔가를 추정받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주반대가 사주고 선의반대가 악의, 평온반대가 폭력 강포, 공유반대가 은비입니다. 여기 8개, 이 8개 중에 점유자의 점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되면 점유자는 4가지 위쪽 자선, 평공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점유자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아래 4가지를 입증해야 되죠. 이게 197조입니다. 한편 여기는 무과실은 없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시효취득자 같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면 가능하죠. 갑과 을은 완전히 지금 상반되죠.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자기 소유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1번 을이 자주를 입증한다. 2번 을과 다투는 상대방 즉 갑에서 을이 타주라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이에요? 을은 자주로 추정이 되죠. 따라서 자주라고 입증할 책임 없고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이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을이 타주라고 입증해야 취득시효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을은 입증 책임 없는데 을이 성질이 겁나 급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야 예전에 내가 그 농지 돈 주고 샀잖아. 매수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도 을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이렇게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겁니다. 안 열었어요. 안 깨진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돼요. 따라서 을이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를 주장했는데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아도 안 깨져요. 한편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 받아도 안 깨집니다. 구두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소유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갑이 본권자라 그 소가 본권은 소입니다. 그래서 만약 점유자 을이 패소했다. 그럼 갑이 다 입증한 거죠.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쳤단 말은 이제 갑이 다 입증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자주 추정 깨지고 선의 추정 다 깨집니다. 그래서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그럼 29번입니다. 이제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점유하는데 자, 이 X가 매도인 갑 소유가 아니라 제3자 A 소유입니다. 이게 타인권리 매매죠. 그럼 을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을이 설령 이 X 부동산이 제3자 A 소유인지 알고 샀다 해보세요. 그럼 을은
매도인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임을 알고도 왜 샀을까요? 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갑이 A에게 돈 주고 사서 갑이 나 을에게 등기 넘겨주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가 됩니다. 다음 30번. 갑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등기하지 않은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 이것도 자주입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죠. 이거 가지고 타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과 30도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와서 잘 기억하세요. 31번. 자, 경기도 오산시 있죠? 오산하천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제방부지. 이 제방부지를 조선 총독부부터 현재 지자체 오산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20년 넘었죠? 그러면 이 국가도 우리 개인재산, 사유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국가나 지자체도 자주점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유지,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어요.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어요. 입증 책임 없으니까. 따라서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주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국가 등도 197조 자주 추정 받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 시하면 등기가 지어야 되죠. 그래서 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이 채청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특정인은 우리 대법원이, 제가 아니라 대법원이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거 채청이라 소멸시가 문제가 되는데 시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근데 반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34번. 자, 취득시효는 몇 년 해야 되죠? 20년. 그러면 그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내 땅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내 땅 점유를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야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종래 점유 상태 파괴시켜야 중단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했다. 이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을이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서 점유합니다. 그러더라도 이건 자주로 평가되니까 이 상태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해버리거든요. 갑은 을의 취득시효를 막으려면 을 머리끄댕이 잡고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밀쳐내야 돼요. 이렇게 종래 점유 계속을 파괴시켜야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했다. 이건 을이 아직도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달고나 제4강이었죠. 10강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물권편집 판례가 많죠. 물권편 판례를 특히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예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